네, 안녕하세요. 위성정보학개론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수업 1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 시간에 내줬던 퀴즈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퀴즈 제가 아직 전부 다 확인을 해보진 못했어요. 아직 업로드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퀴즈 답안을 작성을 해 주었어요. 직접 뭐 생각한 대로 작성해 준 학생들도 있었고 문헌이나 인터넷을 찾아서 작성을 해 준 학생들도 있었는데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이 내줬던 퀴즈 중에 하나가 비대면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의견들을 좀 달라라고 했었는데 의견들을 조금씩 주긴 했는데 뭐 제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비대면 강의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뭐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선 그 목소리 관련된 부분은 목소리가 뭐 적당하고 크기라든지 속도가 적당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좀 소리가 작다라는 의견 혹은 목소리가 암울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한두 명한테 맞추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1차 시 했던 거랑 비슷한 목소리 크기와 속도로 동영상을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사항 중에 하나가 그 화면 녹화와 동시에 좀 작게나마 그 제가 이제 같이 강의하는 모습을 올려주는 것이 아무래도 몰입도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하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제 얼굴도 나오면서 동시에 제가 필기하는 것까지 잘 보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 또 제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뭐 얼굴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신이 없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국내 위성 중에서도 천리안 이비호 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었죠. 가장 먼저 이 동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천리안 이비호는 2020년 2월달, 즉 약 한 달 전에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이제 궤도에 이제 정확하게 앉은 상황이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천리안 유비오와 관련해서 네,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지궤도 위성이고 약 36,000km 상공에서 궤도에서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 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천리안 이비오와 관련된 내용 중에 센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센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동영상에서는 환경 센서에 대해서만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미세먼지 이런 게 우리 그 일반인이 봤을 때 관심이 많고 그러한 미세먼지를 잘 탐지하고 분석하는데 용이한 게 이제 이 환경 센서이기 때문에 동영상은 이 환경 센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편집이 돼서 나왔지만 실제 천리안 이비호에 들어있는 센서는 두 가지입니다. 환경 센서와 하나는 뭐였죠? 네, 해양 센서.
이렇게 두 개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센서에 대한 스펙을 좀 보면 공간 해상도는 약 얼마라고 기억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7 곱하기 8 km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이 정도 공간 해상도를 갖는다고 했었고, 반면에 해양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약 0.25 km, 0.25 곱하기 0.25 km 제곱이 되겠죠. 이러한 공간 해상도를 각각 갖는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채널 수라는 것도 있었어요. 채널 수라는 거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설명은 자세히 안 했지만, 환경 센서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약 1000개 채널이 있다고 했었고, 해양 센서는 13개의 채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런 얘기가 이제 주로 배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복습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수업, 즉 목요일 3월 19일 목요일 수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아리랑 3A호와 천리안 2B호 요 두 개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네요. 네, 천리안 2B호는 이미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고, 아리랑 3A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냈던 퀴즈, 즉 천리안 2B호와 관련된 용어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궤도, 요거는 뭐 학생들 대부분이 잘 작성을 해줬어요. 정지궤도라는 것은 실제로 궤도상에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지궤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지구의 자전 각속도, 자전 속도와 이 위성의 속도가 동일해서 마치 같은 지역을 정지한 것처럼 지구와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같은 지역을 계속 찍는 위성, 이러한 궤도에 있는 것을 이제 정지 궤도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천리안 2B호 같은 경우에는 약 3.6km의 거리에서 위치한 정지 궤도 위성이고,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천리안 2B호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다음 나와 있는 이 저궤도, 이 저궤도라는 개념은 사실 천리안 2B호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비교용으로 나온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 2000km라는 기준을 작성을 했어요. 이게 아마 뭐 인터넷이나 관련 문헌에 2000km라는 어떤 기준이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딱 정확하게 뭐 2000km라기보다는 뭐 2000km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약 500에서 뭐 1500km 정도의 궤도에서 돌고 있는 위성, 2000km 이하죠. 어쨌든 이러한 궤도로 돌고 있는 위성들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궤도라는 것은 이제 정지궤도와 상반된 개념이다, 낮은 궤도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궤도라는 개념이 되겠고, 탑재체도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줬어요. 탑재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탑재되어 있는 어떤 물체, 탑재되어 있는 장비들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페이로드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센서도 그냥 탑재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센서. 즉 위성에 들어있는 탑재된 어떤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리안 2B호에는 두 개의 센서, 두 개의 탑재체가 있었죠. 해양 센서와 환경 센서, 이렇게 두 개의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유추해서 써줬어요. 근데 사실은 요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해상도라는 애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해상도가 있어요.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방사 해상도, 그리고 주기 해상도.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동영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재원을 표시한 그 그림에서 말한 해상도는 이 중에 딱 굵게 더 써져 있네요. 공간 해상도를 말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공간 해상도라고 생각을 해서 잘 작성을 해줬는데 이 공간 해상도라는 것은 영상, 이미지를 이제 공간 영역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위성에서 지상을 관측했을 때 얼마나 작은 물체까지 관찰할 수가 있는가, 그거와 관련된 개념이 해상도, 공간 해상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위성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해상도가 약 0.25km였고 환경은 7 곱하기 8 km라고 했는데 요 정도를 이제 하나의 화소로 인식을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공간 해상도라는 개념이고 채널 수 요게 아무래도 조금 혼도 아직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한 적도 없고 채널이라는 말 자체도 조금 막연하기 때문에 답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채널 수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해상도 네 가지 작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 채널 수라는 거, 채널이라는 거는 이 분광 해상도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채널 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퀴즈까지는 다 풀었고 오늘은 아리랑 3A호와 관련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 뉴스는 2015년 3월 26일, 즉 약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고 또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When there's a world of options at my fingertips, there are no limits to create a story for every home. 오늘 러시아에서 발사된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A호입니다. 이 위성에는 눈에 띄는 점들이 있죠. 우선 국내 최초로 열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또 528km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사람의 형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초정밀 광학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아리랑 3A호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최호원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8분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아리랑 3A호 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아리랑 3A호는 러시아체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오후 1시 4분 국내 지상국과 정상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다목적 실용위성은 모두 5기로 늘어났습니다. 아리랑 3A호에는 우리 위성으로는 최초로 야간 촬영이 가능한 열 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야간 산불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재해 상황이나 도심 열섬 같은 기후 현상도 관측하게 됩니다. 마켓에 나와 있는 열 적외선 영상 중에 가장 해상도 높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에는 전자광학 카메라가 지상에 있는 55cm 크기 물체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5m급이나 2.5m급보다 훨씬 정밀해 모여있는 사람의 수나 자동차의 모델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 3A호는 2019년까지 하루 2차례씩 한반도 528km 상공을 지나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광학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더 영상, IR 영상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리랑 3A호 제작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 이전을 받은 우리 민간업체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앞으로 위성산업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SBS 최우원입니다. 네, 잘 보셨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에서 나왔던 어떤 아리랑 3A호와 관련된 용어들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열적외선 센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해상도가 5.5m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528km 상공이다. 그 천리안 이비오와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천리안 이비오는 36,000km 상공이었는데 훨씬 더 낮은 하늘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55cm의 물체를 포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55cm. 그 공간 해상도가 어떤 좋은 센서는 55cm급이다. 이것도 천리안 이비오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천리안 이비오는 공간 해상도가 어떻게 됐었죠? 네, 해양이 0.25km, 단위가 킬로미터랑 센티미터예요. 혹은 뭐 7 곱하기 8km였죠. 그래서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게 아리랑 3A호 영상이다. 그런 특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다목적 실용위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다목적 실용위성이 뭐냐? 얘가 아리랑 위성이에요. 즉 아리랑이라는 이름은 우리 좀 친근하게 친숙하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약간 닉네임 같은 이름이고, 얘가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다목적 실용위성. 좀 더 있어 보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컴셋이라는 위성입니다. 이제 컴셋이 이제 아리랑 3A호까지 합하면 총 5기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 있어요. 컴셋 어떤 게 있냐면 컴셋 1호, 2호, 3호, 5호, 그리고 마지막 3A호까지 이렇게 5기가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현재는 요 세 개만 운용이 되고 있어요. 1호와 2호는 수명을 다했고요. 이게 다목적 실용위성이라는 아리랑 위성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고요. 다음에 야간 산불, 화산 폭발, 도심 열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어쨌든 뭐 불, 열 이런 것과 관련된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 해상도 얘기가 또 나왔어요. 해상도는 우리 어떤 개념인지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광학 카메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학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하루 2차례 한반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또 그 천리안 이비오랑 비교하면은 또 어떻게 되죠? 천리안 이비오는 하루에 몇 차례 한반도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계속 촬영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은 정지궤도 위성으로서 한반도 지역 상공에 계속 떠 있으니까. 그래서 한반도 데이터를 취득하기에는 천리안 이비오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항우연 줄여서 항우연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카리 우리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공간 정보와 관련된 국가기관이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그리고 이제 이 표에 있는 재원들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또 개발 목적을 보면은 지구를 정밀하게 관측한다. 목적 자체도 이제 천리안 이비오랑 좀 다르죠. 천리안 이비오는 그 환경과 해양을 위주로 파악을 하는 거였다면 얘는 지구를 정밀하게 관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센서는 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 2개가 달려 있다고 하고요. 크기는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크기는 위성의. 그리고 지상 관측 단위로 흑백은 0.5m, 컬러는 2.2m, 적외선은 5.5m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센서마다 지상 관측 단위가 또 다르다. 요거는
말은 이제 지상 관측 단위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상 관측 단위를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상도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운용 고도, 궤도는 528km, 굉장히 저궤도 위성이다. 그리고요, 임무 수명은 4년이에요. 2015년에 발사됐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4년이면은 2019년이죠. 2019년이면 그럼 수명 이미 현재가 2020년이니까 그럼 지금 아리랑 3AO는 수명을 다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랑 3AO는 지금도 열심히 이제 지구 주위를 돌면서 데이터를 잘 취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왜 임무 수명을 4년이라고 적어놨냐? 이걸 일부러 좀 작게 적어 놓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 2호 또 처음에 임무 수명을 3년이라고 적어 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9년 동안 지구를 잘 돌면서 데이터를 취득하다가 9년 만에 이제 수명을 다해서 2016년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임무 수명보다 무려 3배를 더 임무를 수행한 게 이제 아리랑 2호예요. 그래서 아리랑 3A호도 재원에는 4년이 임무 수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데이터를 잘 취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게 다예요. 오늘 수업은 많지 않습니다. 아리랑 3A와 관련된 좀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배워봤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부담되지 않는 퀴즈가 있는데 천리안 EBO 영상을 보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리랑 3AO 영상 봤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스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는 식으로 복습하는 기본으로 해보면 우선 지상 관측 단위가 뭔지 또 흑백은 0.55m, 컬러는 2.2m, 적외선은 5.5m라고 하네요. 아리랑 3A호의 지상 관측 단위가 이 지상 관측 단위가 아까 해상도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 고도도 했었죠. 528km. 그리고 두 가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열적외선 센서와 광학 카메라, 광학 센서 이렇게 두 개의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생각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퀴즈는 요 아래 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천리안 EBO랑 아리랑 3AO 둘 다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특히 차이가 꽤 많이 있죠. 둘 다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위성이긴 하지만 스펙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둘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퀴즈와 마찬가지로 LMS 과제 게시판에 3월 23일 밤 11시 59분까지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퀴즈를 풀어서. 마찬가지로 비대면 강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냥 빈칸으로 비워두어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